DJ. 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자가 되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저는 홍선입니다. 부디 날씨가 진짜 마술 같아요. 네, 절기가 참 그러니까 신기하죠. 쳐서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쳐서 지나니까 마법같이 시원해졌다라고 하는데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약간 쌀쌀하기까지 한데 가을하고 오늘 어울릴 만한 그러면 추천곡 기대해 볼게요. 맞나요? 예, 라이처스 브라더스야. 네. 언체인드 멜로디 이거 그거죠?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이게 도자기 이렇게 굽는 맞아요. 장면. 이게 이제 원래는 1965년도에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리메이크했던 곡이에요. 네. 원래 곡은 1955년도 영화 언체인드라고 그 영화에 나왔던 노래인데 오. 그 당시에 밀리언셀러도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곡을 다시 한번 라이처스 브라더스, 올바른 형제들, 라이처스 브라더스가 65년도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또 대히트를 했었고 이후에 1990년이죠? 영화. 영화 네. 고스트, 즉 우리나라에서 사랑과 영혼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던 영화인데 데미 무어가 너무 예뻤죠. 데미 무어, 데미 무어. 예, 데미 맞아요.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 네. 이렇게 둘이 주연을 해서 사랑과 영혼의 삽입곡으로 다시 또 재히트한 이게 완전 역주행하는 거죠. 그쵸. 상당히 그 많은 가수들도 리메이크했던 아주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몰랐는데 그것도 역주행곡이군요. 진짜 역주행. 그러면 한 소절? 한 소절. 네. 어려워요?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long lonely time, and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오, 좋아요. 예. 감동이었어요. 아니, 간단히 짧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짧게 가시나 오늘은 자신이 없으시가 했는데 웬걸 되게 자신 있는 노래였네. 제가 소시적에 네. 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좋습니다. 가을하고 좀 어울리는 뭔가 촉촉해지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역주행 곡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차트 역주행. 이거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도로에선 절대 역주행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런데 차트 역주행은 상당히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 네. 구독자님들도 역주행의 인생을 좀 이 노래도 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그렇죠. 그런 노래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영화 봤죠. 이 영화는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 커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도자기. 이렇게.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령이 참 아주 새삼새삼 소록소록 맞아. 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여배우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자, 역주행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뭔가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 이제 역주행해서 진짜 좋은 일이 가득 생기셨으면 좋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커피 한 잔 쏴드리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따뜻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퀴즈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퀴즈맨! 네, 여기는 퀴즈맨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의 개별 대지 지분이 아닌, 평균 대지 지분이 클수록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지난주 말했는데요. 자, 이때 평균 대지 지분이 몇 평 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한 평이라도 나오면 장땡이다. 3평. 자, 2번. 무슨 소리냐? 무조건 많은 게 좋다. 100평. 3번. 딱 적당하게 15평.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이게 힌트를 어떻게 주냐? 이게 어떻게 약간 대신 좀 문제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주관식이면 어려웠을 텐데 보기가 너무 극단적이야.
1평, 100평, 15평.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러네. 그죠? 적당한 걸 골라주시면 돼요. 중도를. 그러니까 적당한 걸 여러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평, 100평, 15평 중에 좀 극단적이지 않고 적당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지분이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층수가 낮으면 저층이면 사업성이 좋겠다. 그래서 용적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재건축 맞아요. 투자의 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사실은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체 그 땅의 면적이 얼만큼 크냐. 네. 이것이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만약에 공부하신 분들은 전에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진짜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퀴즈만 사실 맞히기 위해서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가 굉장히 쉽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을 통해서 편한 방법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만큼이나 반가운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전해드리죠. 날짜는요, 9월 15일과 9월 22일 모두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예정돼 있고요. 강남구청역에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수인분당선이 있는 강남구청역입니다. 역세권 강조해 주시는 부디이니만큼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요.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진행 중인 핵심 투자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서 좀 서둘러야 되는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실 건가 봐요? 그렇죠. 동의서를 걷는다는 거는 지금 뭔가를 진행하겠다는 그렇죠.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든지 먼저 선점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세미나 때 관련된 정보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15일과 22일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안 맞는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도 맞춤 상담 또 도와드리니까 편한 시간 개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여기 이슈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 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부동산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부동산 이슈가 넘쳐났어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완화될지 관심입니다. 분상제 아파트 3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소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걸 네.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네. 수도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아파트들은 어쨌든 가격이 싸니까 네. 이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공공택지에 이제 또 5년까지 이렇게 실거주하게끔 의무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게 작년 아마 2021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지금 의무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이제 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뭔가 항상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취지는 항상 좋은데 결국은 이게 그냥 전월세 금지법 뭔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불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실거주 시기를 갖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 해왔어요. 2021년도에. 네. 입주 가능이라는 뭐냐, 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된다.
최장 5년까지. 최하 짧으면은 2년부터 최장 5년까지. 이게 보세요. 현행. 이게 지금 현재는 네. 입주 가능일이에요. 최초 입주 가능일.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졌으면 들어가서 최소 5년 동안, 짧으면 2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신축 아파트들을 전세로 많이 들어갔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 뭐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뭐 투기 차단 목적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전월세를 감소시키는 이제 완전히 악법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근데 취지는 좋았지만 뭔가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 부작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또다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법안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보면은 전부 풀자가 아니라 완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금 바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그 전에 들어가서 1년을 살던 네. 2년을 살던 최소한도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만 채우면 된다.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만. 네.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막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오롯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뭐 오히려 이제 전세 월세 물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이 서민들 즉 집에 세를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물량을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전세값도 더 오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저는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까지는 아닌데 그 거주를 해야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죠. 의무 거주의 시작 시점을 원래는 최초의 입주 가능일부터인데 그걸 자유롭게 선택하는 네, 게. 선택해서 네.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만 무조건 채우면 된다. 그리고 거주의 연속성도 무조건 연속적으로 뭐 3년이든 3년, 5년이든 5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누어서도 그렇죠. 합산을 하게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네. 상식적으로 늘어날 아무래도. 것이고.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식이 상식으로 전환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집주인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전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이제 불합리한 규제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사실 해왔던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신규 물량도 나올 것이고 오히려 새로 거주하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물량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세값이고 다 네. 싸질 거 아니에요. 좀 더 뭐 바람직한 당연한 뭐 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정안이니까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지켜보면서 또 이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2차 공모 실시 마지막 25,000가구라는 이슈입니다. 서울시가요 신속통합계획 주택 재개발 사업의 2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통합계획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0월 27일까지 2차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지난해 1차 공모 때보다 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비가 좀 시급한 곳을 먼저 선정해서 가점을 신설한다. 뭐 이런 게 서울시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통기획이네요. 또. 네. 신속통합계획이 본래 지난해에 이제 처음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1차 공모를 했을 때 네. 102곳이 신청을 해서 21곳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1곳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네, 네. 지난해 81곳들이 지금 다시 늘려고 해요. 다시 늘려고 하는데 네.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년 25개씩 이 신통 기획을 매년 25개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매년 25개 지정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지정할 그런 시간이 된 거죠, 1년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이번에 신통기획의 특징은 공모기간을 지난해에는 한 달 정도 공모기간을 그렇죠. 줬는데 지금 한 2달 정도로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2달 정도를 지금 공모기간을 늘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가장 포인트는 주경경의 어떤 취약지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뭐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지역 요거 문제가 됐죠. 반지하주택. 이번에 요건 호우 문제가 때 됐죠. 피해가 그래서, 컸죠. 이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네.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롭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지정에 또 한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계획이 매년 20몇 개씩 지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하죠. 매년 지정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주택이 전부 다 있는 곳이고 빈 땅이 없으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재건축은 일단은 지금 안 풀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재개발밖에 답이 없는데 재개발을 빨리 좌우지간 해야지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지금 가속도를 좀 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신통기획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공공재개발 이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빨리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속도를 조금 더 그렇죠.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계 후보지를 이제 공모해서 선정을 해나간 2차죠. 작년에 이어서 지금 단계에서의 투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2차 공모 지금 이제 신청 작년에 한 81곳 정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남아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작년에 떨어진 데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주택이 없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작년에 떨어져서 묶였던 데들은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우리의 투자처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돼 있고 한 데들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3년도까지 내년에 지정되는 것까지도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이 기준일이에요. 이미 기준일이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으면은 다 이제 뭐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곳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신통기획뿐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역세권 개발이라는 또 화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뭔가 지정이 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지금 2022년 주택 재개발사업 공모지 공모 절차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공모를 신청하는 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신청 단계죠. 신청 단계에서 이제 사전 검토하고 12월에 이제 결과 발표하죠. 12월 말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죠. 그럼 또 한 20몇 곳 정도 이렇게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부분이 묶여 있으니까 지금 81곳 플러스 알파 해서 더 많이 신청들 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81곳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20몇 개 지정을 한다고 해봐야 또 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점에 그런 지역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만한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뭐 신통기획에 관해서는 부디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부디 채널에서 신통기획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속 타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임차인분들, 임대인분들 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만 14만여 가구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등록 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디 이게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인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록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폭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을 하는 거죠. 대신 이제 혜택은 여태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세금 감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2020년 7월 달쯤 다 이제 수술대에 올라서 이미 다 이제 말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이전에 등록 임대주택들도 이제 연장 없이 그냥 다 말소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등록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추진해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혜택이 너무 많다 없앤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변해와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거기서 세가 전세든 월세든 그런 것들 세가 나오잖아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혜택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을 다시 이제 부활시키겠다고 해놓고 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한동안 뭔가 저희도 이제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했지만 좀 몇 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지금은 아파트는 이미 이제 임대사업자가 안 되고 네. 지금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맞아요. 빌라 이런 것들만 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파트를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디를 비롯해서 부디도 이제 그런 논조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부활을 좀 주장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드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서 세입자한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임대사업자는 좀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똑같이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은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가 만약에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채는 내가 살 거고 나머지 99채는 세를 줄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그럼 그것을 결국은 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렴한 임대료로. 근데 그것을 없애니까 오히려 부장이 더 지금 커지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정책을 만들 때 좀 신중하게 좀 생각들을 하고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졸속으로 책상에 앉아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 자동 말소 현황을 보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나가면서 점점 정말로 말소되는 주택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2020년하고 그렇죠? 네. 25년하고 엄청나게 좀 차이가 진짜. 나죠. 네, 지금이 한 22년이니까 25년 되면은 또 엄청 더 늘어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점점. 빨리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좋은 의도로 정책 방향을 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또 발견이 되면 수정해 가야 되는 게 또 맞는 거니까 치료법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고요. 저희는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집 샀어
돌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전화도 많이 주시고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네,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냥 받아보도록 하죠.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그냥 급하신 것 같아. 말씀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강진구에 사는데, 광진구, 네. 예. 강진구, 영하사로 81의 상길에 사는데, 네. 거기 지금 산지가 좀 오래되고 해서, 네. 거기 왜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해서 우리 한 대표님한테 좀 여쭈어볼까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아, 좀 오래 광진구 쪽에 지금 말씀해주신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뭔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될지 이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디 지금 지도 보고 있으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정보 주시고. 아,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공역, 여기 대원해고, 그 유명한 대원해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양빌라라고 해서 이쪽에 지금 그 신통기획 재개발 예.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곳인데, 지금 이 중공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중공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라인은 그래도 뭔가 개발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중공역하고도 멀고 오히려 아차산역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아차산으로 가깝습니다. 예, 아차산역 가까운데, 이쪽 라인은 실제로 이런 어떤 개발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개발하고는 조금 무관하고, 이제 아차산 있고 해서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예, 살기는 좋은데, 실제로 무슨 여기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사업성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사업성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역에서 좀 가까워야 된다,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주의 목적이면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아마 여기에 지금 땅값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은. 예. 이 중공역 쪽하고는 조금 또 틀릴 거예요, 이 아차산역 이쪽 라인하고. 그래서 여기는 거주는 괜찮지만은 투자의 목적으로는 조금, 여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편하고,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외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걸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사는 거야, 사는 거는 좋죠.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별로 투자 가치는 없긴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근데 살기 좋다는 거 꼭이 하나 있는 아차산이 있고 그래서. 예, 살기는 좋죠. 그것 때문에,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지만 조금 더 투자 목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도 알아보시면 어떨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선물 가볍게 하나 드리고 싶어서 깜짝 퀴즈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줘보세요. 줘보세요. 이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쉬운 문제로 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신속 배달 기획, 2번 신속 통합 기획, 3번 신속 빨리 기획. 뭘까요? 1번요, 개발이요. 1번 제가 발음을 잘못 드렸나봐요. 개발 아니고 구독자님 보기가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이요? 신속 배달 기획이에요. 잘못 들으셨죠? 개발 아니고. 다시 신속 배달 기획일까요? 신속 통합 기획일까요? 신속 빨리 기획일까요? 줄여서 신통이라고 말하는데. 통합. 정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볍게 저희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음료 쿠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오래 살고 있는데 살기는 사실 살다 보면 다 적응해서 좋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좀 살기 힘든 것 같아도요. 적응하면. 한 2, 3년 살다 맞아. 보면 사람은 또 적응을 또 맞아. 엄청 잘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살기는 진짜 안 좋아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긴 해요. 자기 집이 살기 불편하다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적응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냉철하게 보면 어떤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전화 주시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독자님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두 번째 구독자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활기찬 목소리 너무나 반갑고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아, 예. 제가 네. 종로구 행천동에 단독주택을 지금 구입해서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는데, 아이고, 저기 연결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행촌동의 네.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도 하시는 건데, 네.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디일까요? 아, 거기 제가 지금 그쪽에, 네. 그 주변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예, 이게 조화 한동 그 정비사업 요번에 이제 실행하는 곳이었는데, 아. 어떻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은? 제가 한 5년 전에 했거든요. 5년 전에. 5년 전에 해서 제가 네. 이제 거주는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 찾으셔서 대략적으로 그 위치 한번 보고 계시는데,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 위치는 이렇게 막 노출이 되는 게 싫으신 모양이야, 그쵸? 네네. 예. 지금 여기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친석통합기획 신청했다가 떨어진 지역이에요. 아,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넣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네. 이제 탈락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종로구에서 이제 5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뭐 창신동, 숭인동, 뭐 채부동, 영건동, 행천동 이렇게 5개 구역을 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동의서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단독주택 몇 평짜리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커요? 한, 실평수 한 50평 정도요? 50평 정도. 네네. 단독주택.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주변에 공원들 해서 이제 성곽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네. 네, 성곽지역이고, 뭐 한옥마을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돼 있어서, 본래 네. 여기는 사실은 개발하고는 조금 무관한 곳이에요, 원칙은. 여태까지. 예, 개발하고는 무관한 곳인데, 요즘은 이런 네. 개발하고 무관한 데들 지금 풀어주는 추세예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줘, 지금. 예,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뭐 네. 규제들을 완화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점점 지금 그 문턱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거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쪽 동네는 이제 성곽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보전 플러스 관리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독립문역하고도 역세권이고 이쪽 라인이 사실은 이 지하철하고 가까워요. 지하철하고 500m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1차 역세권 350m까지도 절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거주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주하시면은- 주변에 이제 노후주택이 좀 많아서, 어떻게요? 주변에 노후주택이 좀 많아서, 개발이 좀 될랑가제가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요. 네, 노후주택이 많으면 개발이 더 쉽게 되겠죠? 네네. 예, 노후주택이 여기는
노후도는 뭐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노후도는 나오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성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일단은 뭐, 이런 보존적으로 일단 방점이 찍혀 있지만, 이게 이제 바뀌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입지도 워낙 좋은 곳이고요. 네네. 입지도 좋을 뿐더러, 이 밑에 보면은 여기 경희궁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경희궁자이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네네. 예, 경희궁자이 이쪽에 뭐 엄청나게 비싸고, 사실은 이쪽 다 개발 가능한 곳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거주를 하신다면은 너무 네. 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는 이번에 만약에 동의서를 걷어서 이번에 뭐 신통기획을 넣든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미 행천은 완전히 지금 탈락한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뭐 체부나 연건 이런 데는 미선정 후보지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지역이 먼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네, 절대 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어쨌든 여기는 낡은 동네고, 그리고 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계셔도 어차피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가지고 계시면서 충분히 예, 바뀔 수 있는 곳이에요.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절대 여기 뭐 요번에 또 동의서 걷어서 안 된다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네. 순차적으로 여기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투자금이 한 3억 정도로 예, 어디 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용산도 있고 뭐 용답동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디가 좀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실까요? 추천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일단은 지금 방식이, 투자 방식이 다 재개발 방식이지만, 거기에 첫째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신통기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역세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의 재개발의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처음에는 이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모아타운이 생기고, 지금 또 역세권 개발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과연 사업성, 진행을 할 때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네. 왜냐면 역세권 개발은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최대를 받아봐야 300%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익이 역세권 개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역세권 개발 쪽, 저는 어디를 투자를 하든 다 괜찮다고 봐요. 모아타운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든, 뭐 역세권 개발을 하든 용산에 들어가든 다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뭔가 빨리 움직이는 곳을?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용답동 같은 데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용답동이요? 예, 용답동 같은 데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네. 쪽으로 3억이면 뭐 투자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서, 네. 가든지. 제가 뭐 용산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다 좋아요. 그 자양사동도 그 신속통합기획 진행하는 데 있거든요. 그 모아타운. 동의서 갖고 추진하는 데 있어요. 거기도 같이 커질 거예요. 하지만, 어디든 다 괜찮지만, 뭔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끝나고 다시 한번 문의를 다시 한번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부장님 제가 세미나도 참석해서 예, 예. 좀 더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다시 연락 주시고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궁금한 점 2가지 저희가 짧게나마 해결 도와드렸는데, 또 네, 음료 감사합니다. 쿠폰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쉬운 퀴즈 하나 맞춰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네. 퀴즈 드려볼게요. 네. 네네. 신속 통합 기획,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통상 5년 정도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반 정도 줄인다는 취지인데 평균 몇 년으로 줄이는 제도일까요?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1번 2주로 줄인다. 2번 2개월로 줄인다. 3번 2년 정도로 줄인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요. 정답! 딩동댕동. 딩동댕동 축하드립니다. 네, 음료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 또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격이 되게 밝으시네요. 그러네. 네. 정말, 통화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네. 우리 이렇게 부동산이가. 성격이 이렇게 밝잖아요. 네. 이렇게 밝으신 분들 투자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네. 사는 집, 지금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또 투자를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신통 기획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확실히 재개발이 핫합니다. 네, 재개발이 지금 뭐 재개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아요. 자, 다음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통화가 아니라 사연 리딩입니다.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이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드세요. 이분, 먹으세요? 그럼요. 드세요. 커피 드시는 거죠? 맛있다고 하시는데, 네. 사연이 도착했는데, 아니,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뵀대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정훈 대표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친구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받은 최아무개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찾아뵙기 민망한 마음에 글로 적어요. 당시 상담 이후를 말씀드리자면 친구는 대표님 의견대로 광진구 자양동 빌라를 최종 매입했고요. 저는 그래도 아파트가 낫다는 와이프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저희 집은 수천만 원 지금 손해를 볼 판입니다. 6억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앞자리가 5로 내려갔거든요. 제 속이 더 타들어가는 이유는 제 친구 녀석 때문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는데 자양동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더 캐물었다가 만약 수억 원이 올랐다고 하면 저 정말 눈물 날까봐 더는 묻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손해를 보느니 지금이라도 팔까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추신도 남겨주셨어요. 친구도 대표님 유튜브 애청자라 제 사연이 소개되면 볼 것 같은데요. 종훈아, 실명 공개인데. 종훈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형아도 곧 간다. 되게 재밌으시다. 뭔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성공을 나름대로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지금 보내주신 우리 이 사연자님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 것도 같고 예, 작년인데 네, 1년 네. 전이죠. 그래서 작년에 자양동 제가 많이 하라고 많이 정말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계주공 1단지를 부인 집사람 얘기 듣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부인 말은 안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죠 뭐.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는 네. 그게 뭐 여기 상계주공 단지를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상계주공 1단지가 여기 있고 1단지가 여기 있죠. 1단지 이거 여기다 투자하셨다는 건데 중개역하고 초역세권이에요. 네. 그렇죠? 중개역 초역세권이고 지금 여기 안전진단을 정밀안전 1차 안전진단 통과해서 지금 이제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이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어쨌든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을 그래요. 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하여간 뭔가 다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워낙 30년이 다 넘어서 300m의 역세권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계주공 1단지. 근데 이제 조금 아마 이쪽에 투자하신 이유가 가격이 좀 싸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던 게 이 상계동에서는 노원역이 중심이다. 노원역. 여기에 이제 차량 기지가 있고 이쪽에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노원역 중심으로 해서 뭐 상계 3단지라든지 5단지, 위에 뭐 7단지 이런 데를 투자를 하라고 예전에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단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그렇죠. 인식하에 지금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간다. 특히 이쪽은 이제 갭 투자, 젊은 분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노원구니까 싸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뭐 절대 후회하실 뭐 지금 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창동역도 GTX 들어오지 이쪽에 문화공연장 이쪽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도 생기고 교통망도 뚫리고 새 아파트들도 다 들어오고 어차피 앞으로 많이 바뀔 곳이에요. 단지 지금 시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뿐이다.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의 하나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네. 그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재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갔으면 좀 더 이익을 크게 냈을 거예요. 지금쯤 한 1년 정도 됐으면은 아까 자양동 같은 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투자 만약에 3억 밑으로 실제 투자를 했다면 실제 투자금 전세기구 투자금이 3억 밑으로 작년에 하셨을 거예요. 2억 뭐 한 몇천 그러면은 최소한 더블 이상은 올랐을 거거든요. 아유, 이분 이게. 친구한테 일부러 눈물 날까봐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건데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더블 이상 났을 거라고. 예, 그 이상 났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흐름은 그쪽이지만 네. 이쪽 선택도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으로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예,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양사동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난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늘려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서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신석 통합 계획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또 역세권 개발로 가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쪽은 가격들은 많이 지금 올라 있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될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후회할 일은 아니고요.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곳이고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상해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가지고 있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되도록이면은 정말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앞으로 동의서를 걷거나 이렇게 뭔가 초기 단계에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 있어야지 또 지난해 같이 또 1년이 지났을 때 TV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여기도 좋아질 거다. 네. 그런데 일단 큰 흐름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알아보시는 게 이번에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아니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찾아뵙기가 민망하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잘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또 다음 방향을 모색해도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 주실 거잖아요. 저야 그러니까요. 네. 한번 와보셨으니까 위치도 잘 아실 거고, 강남구청역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청해 주시고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화 후에 방문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채널 보면서 많은 내용 얻어가시겠지만 개별적인 궁금증은 또 상담 받아보시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전화, 문자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개별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부디의 고민 타파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몇십 년간의 부동산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수로 이어갑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갑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수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부디? 양극화 시대가 지금 크게 펼쳐지고 있죠.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과연 어떻게 주택시장의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는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양극화 시대 재테크 전략인데 양극화가 확실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더 커질 거로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크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도시학자인데요. 리차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에 다 나와. 여기 읽어보시면 아마 다 해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예전에도 이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책 표지가 나오고 있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그렇죠? 왜 불평등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대요? 이거 혹시 읽으셨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네요. 아직 안 읽어본 거예요. 못 읽어본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오늘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이게 예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네. 삼양동에서 한 달살이 했잖아요. 아. 삼양동 언덕배기에서 그때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신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구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한번 시작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왜 불평등한 건지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거에서 물론 세계 여러 도시, 대도시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서울 또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나와 있을까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네. 그 세계 대도시를 슈퍼스타 도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1등부터 이렇게 쭉 1, 2, 3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한 몇 등 정도? 우리의 서울. 예, 서울. 서울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이 위상이 대단하거든요. 못해도 한 10위권 내에는 있겠죠? 네, 10위권 내에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근데 몇 위에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8위입니다. 오, 8위. 근데 이 슈퍼스타 도시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있어요? 슈퍼스타 도시? 이게 이제 슈퍼스타 도시라는 이게 이 사람이요. 이분이 뭐 경제 생산의 근거, 경제력, 네. 기업 활동, 인재, 글로벌 경쟁력, 네. 금융 투자 산업 아. 뭐 이런 것들 총괄해서 특정 기준치를 점수한 거랍니다. 아. 그래서 이 기준을 매겼는데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미국? 뉴욕. 뉴욕. 역시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 집값 제일 비싼 동네죠. 그렇구나. 슈퍼스타 도시 그냥 말로만 여기는 유명한 도시니까 슈퍼스타 뭐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다 기준을 기준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붙인 거죠. 점수화를 시켰군요. 서울은 8위고. 그러면 여기가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비쌀 수밖에 없는 도시네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네. 세계에서 이 책에 나오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 는 인구가 7% 정도에 불과하대요. 네. 전 세계에서. 네. 근데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합니다. 그 대도시의 역할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대도시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음악, 공연, 예술 이런 창조 산업 분야에 가장 또 특출나게 많다. 그래서 뭐 동경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28%가 국내 GDP의 40%를 담당한대요. 동경이. 그리고 파리는 전체 국민의 16%가 국내 GDP의 30%를 담당한대요. 이게 파리. 프랑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네, 파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한마디로 문화 접근성 일자리를 찾아서 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도시의 힘이 계속 이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불평등이 더욱더 가속화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는 무궁무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양극화도 필연적인 거다. 그렇죠. 라는 말이네요. 예, 맞아요. 미국도 네.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 지역적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뉴욕에 가면은 그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소호 옛날에 그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래요. 소호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화랑가도 생기고 네. 지금 이제 관광지로 뭐 이렇게 크게 알려졌지만 소호 지역의 중간 가격이 집 한 채면은 네.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랜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구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 가격대인데도. 이게 뭐 보통 뭐 20몇 채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니
집값이 뉴욕은 엄청나게 지금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그렇죠. 근데 서울은 몇이라 그랬어요, 아까? 8위. 8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은 이 8위의 대도시인데 다른 도시 대비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물론 비싸죠. 비싼데 이게 당연하다. 예,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서울의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렇죠. 강남 3구라고 네. 하죠. 여기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청주나 이 지방이 있죠. 이 지방 도시들, 네. 이런 도시에 과연 아파트에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을까? 뭐 가격 따라 우리도 막 열 몇 채씩 다르겠지만 살수 있을까요? 열 몇 채? 그렇게 안 될 것 안 되죠. 같은데. 그만큼 우리는 중위 가격으로 하면 중간 가격. 네. 우리는 그만큼 격차가 미국보다 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양극화는 필연적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시고 책을 통해서도 지금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재테크는 무엇인가예요? 네. 뭐예요? 재테크 전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은 편한 곳에 살면 돼요. 거주하기에 네, 편한 거주하기 곳. 편한 네. 거. 오래 살다 보면은 정도 들고 그렇죠. 내 고향 갖다 치는 네. 거죠. 그래서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지만 내가 편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재테크는 틀려요.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남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네. 살고 싶은 곳. 그렇군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 맑고 공기 좋은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이 바로 뭐다라고 해서 5가지로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네요. 예. 자, 네.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통합기획, 네. 예,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가장 고밀도 역세권 개발, 이 개발, 이런 재개발의 유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공공재개발도 있지만, 네. 공공재개발은 어쨌든 점점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빼고, 일단 요게 지금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의 형태예요. 이 재개발, 서울의 오래된 동네들은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여기저기서 낡은 동네를 재개발하느니 동의설거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갈 거냐가 앞으로 도시가 점점 차별화되고 서울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서울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where,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서울에서도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도.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요, 이 뭐가 높은 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 네.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외곽 지역은 사업이 항상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은 이 외곽에 좀 낡은 동네들, 네. 그런 데들은 집값이 좀 싸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더라도 뭔가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잘못하면은 장기간 묶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집값의 차이는 이 중심 권역과 외곽 권역, 이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재테크라면 중심 권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기,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 많이 오른다고 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또 뭐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까지 등장해서 40% 이상씩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어떤 곳에, where죠, where, 어디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해 신통기획에서 지정한다고 할 때, 그때 빨리 뭔가 움직였던 분들은 지금 어쨌든 이익을 지금 많이 내고 기분 좋게 지금 있는 곳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뭔가 망설이고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도 역시 또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 것을 깨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이 멈칫멈칫할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역발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지금 네.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금의 방향성은 바로 재개발이고, 이거를 지금 어떤 양극화,
논리에서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재개발 이 투자 시장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이유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들려주신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사항, 뭐 재개발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이메일 모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세미나는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가 또 막 극성이고 해서 네.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10명씩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그분들에게 제 노하우와 그리고 투자처까지 알려드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추석 전에 한번 뭔가 확실한 그런 마인드를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일과 22일, 9월 15일, 9월 22일 모두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이고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부근에 있습니다. 역세권이에요. 네,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진행 중인 핵심 투자처 주제고요. 여러 전문가 그리고 부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시간이 안타깝지만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개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개별 상담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부디. 그렇죠. 그렇죠. 옛날 사람 솔직히 옛날도 경험하신 분이니까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의 정보량은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뭐 홍수죠. 그쵸. 너무 오히려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진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질을 갖다가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너 어릴 때와 비교하면 진짜 점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양도 많지만 질까지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자,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